제가 이번에 컨셉을 좀 잡을 거는 파트 2랑 3, 4가 각 수업 때 한 파트 하나씩만 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근데 좀 중요한 방법이긴 한 게, 이게 네, 800점 이상 정도 만약에 진입하게 되면은 네, 그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보다는 네, 파트별로 본인이 약점이 되는 그 부분을 정확히 딱 타겟해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그 몰입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고득점 가는 데 있어서 보유 점수가 700점, 750점 이상만 돼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네, 약간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공부하려는 경향성이 많이 강해요. 그게 막 단어 공부부터 막 문법 공부부터 뭐 LCRC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토익에 익숙하고 점수가 좀 형성이 되신 분들은 진짜 약점 하나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거를 따다닥 들어가야 되고, 그 약점이 3, 4, 7, 그러니까 3, 4, 7에 있는 거면은 가장 점수 상승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내가지고 개선했을 때. 근데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어차피 좀 시리즈물로 저희가 가는 거다 보니까 오늘은 파트 2 좀 많이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3, 4, 그 다음에 네, 다음 뭐 다다 5, 6, 7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좀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파트 2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네. LC가 그럼 기존에 몇 점이셨던 거지? 460이요. 아, 그럼 보유 점수가. 그 855점 작년에 나온 점수가 네. 860, 460하고 395? 그러면 LC는 어쨌든 400 중반까지는 가셨다는 거네요. 예전 1년 전 기준으로도, 그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한번 봐봐야겠네. 테스트 1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좀 많이 해가지고 테스트 6으로 갈게요. 네. Number 1. Look 소리 나오는지 좀 체크하고.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ab. 소리 나오나요? 네, 음원 소리 나와요? 네, 그러면 파트 2가 이 시간 400 중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한 400 초중반으로 이야기할게요. 400 초중반 보여주면 그 460 그게 또 엄청 잘 나오신 걸 수도 있으니까 네. 한 400 초중반이라고 지금 보조적으로 가정하고, 그 대략 LC가 400점 이상일 때 어떻게 이제 파트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그러니까 실전 연습 빼고 있잖아요. 그냥 연습할 때 어떤 약점을 체크할 때는 저는 오히려 LC가 400 이상이라면 왼쪽 있잖아요, 왼쪽. 네. 여기를 그냥 패스해요. 공부할 때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어차피 그 약간 중상 이상 문제를 타겟팅해야 이제 늘잖아요. 이 구간 LC 400 그 이상에서는, 그죠? 네. 여기 초반은 어차피 쉬운 청취력으로 가야 되는 문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음, 영양가가 어차피 없으니까 그 다른 3, 4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오히려 토익에 점수가 어느 정도 형성되신 분들 기준으로는 약간 쉽고 만만한 문제는 좀 패스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한정된 공부 시간 안에서 최대한 좀 양질의 공부를 하려면 결국 난이도가 본인 수준이나 비슷하거나 그 이상 문제를 더 노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3, 4도 좀 이런 질문이랑 선택지가 좀 길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더 빡세게 하려면 의미 파악 이렇게 있는 문제들만 한다던가, 그죠? 약간 네. 컨셉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 저득점, 고득점 둘 다 해당하지 않고, 저득점 분들은 오히려 쉬운 문제만 좀 공부하고, 고득점 목표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만 공부하고, 이런 약간 전략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 공부 양적인 설계에서도. 그래서 음, 지금 20번부터 좀 볼 건데, 뭐 그 평소에 파트 2 푸실 때는 어떤 좀 컨셉으로 푸세요? 컨셉이요?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세모 X라든지 아니면 뭐 청치로 주로 푼다거나 아니면 속어를 좀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 있으실 정리되신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위에 모든 그 7번이랑 20번 위에 A, B, C 적어놓고, 아, 네네네네네. 이렇게 막 A랑 AB랑 BC 사이에 줄 쳐놓은 다음에 그 동그라미 X 이렇게 해요. 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X 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어 놓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뭐 세모 X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A, B, C 이렇게 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수업하면서 제가 어차피 다 찾아내긴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푸는 스타일 자체는 이렇게 다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세모 X 기호에 화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이제 뭐지? 네. 질문의 앞에를 꼭 적으려고 해요. 앞이나 끝? 맞아. 그 최근에 저한테 카톡 주신 다른 분도 있었는데, 네. 앞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문사면 WH when 이런 식으로 when 뭐 where why 이런 거 나오면 앞을 적으려고 하는 그거를 어떤 분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어, 왜 적지? 저는 적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갑자기 적으면 안 될까?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적으라는 적이 없는데 아마 다른 곳에서 쓰는 방법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네. 적을 시간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못 적거든요. 적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적는 정도지 그냥 자연스럽게 적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7번을 틀어보면은 이런 거죠. Number 7. Who's going to take home the leftover cake? 그럼 여기서 그 who를 적는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번호 넘어가면은 그냥 좀 헬파티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적을 시간이 없고 이거 적다 보면 또 그 동사나 다른 걸 의미를 못 잡아버리면 네, 맞아요. 그게 그냥 후만 남는 거지 사실상 그 중요 단어 키워드 못 잡은 거다 보니까 그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이든 결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거는 제가 때는 제가 해도 어려운 정도면 사실은 일반 수험생들이 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네. 파트 1 딕테이션도 마찬가지. 파트 1도 막 좀 적어보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어떤 다른 강의에서는. 근데 그런 거는 좀 엄청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해보면 엄청 어렵거든요. 못 따라가요. 그 속도라든지, 그리고 적는 게 느리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엄청 어렵고, 한번 좀 해보면서 성취력 잡아보면서 이제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7번부터 1번을 제가 아까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실제 공부하실 때 20번이랑 31번 이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좀 어떤 상태인지 좀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5개만 좀 틀어볼게요. 근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게 질문을 듣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말로. 네. 우리말 의미만 알려주시면 돼요. Number 7. Who's going to take home the leftover cake? 뭐 처리했어요? 라스트 그러니까 케이크를 우리말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른 유튜브의 강의에서 많이 말하는 건데, 이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의문사랑 동사 위주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처리하신 거는 맞아요. 큰 의미 느낌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네.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하면서 좀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좀 흔들렸어요? 아니면 그냥 자신있게 말한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그냥 복부처럼 네.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질문 적고 네. 그에 맞는 대답 하는 게 쉬웠는데 네. 그거를 해석을 하고 네. 그걸 듣고 해석하려니까 네. 좀 버퍼링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약간 보통 이 토익 듣기에서는 자기 검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건 일단은 그 문제 푸는 당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연습 때는 많이 보완해도 되는데, 문제풀이 딱 실전에서는 그냥 그 순간 성취할 수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음식 어떻게 처리할, 음식 처리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정보가 처리됐다면 그걸로 이제 약간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보면, Number 7. Who's going to take home the leftover cake?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누가 take, 그죠? 그리고 네. cake, 그러니까 who take cake 이렇게 가지고 누가 케이크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그것도 만약에 who랑 take랑 cake 이렇게 세 단어 중심 단어 들었다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going to도 있고 left over, 즉 남은 케이크죠. 그래서 이런 남은 케이크가 아마 처리 그런 느낌을 연상시키신 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본인만의 최적화로 가장 짧게 단순하게 요약해야죠. 요약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단순한 루트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언어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가 케이크 가져가나요도 될 수 있고, 누가 케이크 가져가니? 누가 케이크 가져가? 누가 케이크 가져감? 뭐 이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의미적으로. 그죠? 그냥 우리말 어절 차이, 어미 차이 이런 것 뿐인데, 케이크 누가 케이크 가져가냐?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뭐든지 LC, RC 모두 다 쉬운 언어로 바뀌지 않으면, 본인만의 쉬운 언어 스타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속도라든지 템포감이라든지 효율성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쉬운 정보 처리로 딱 해줘야 된다. 한번 해볼게요. 8번. 네. Number 8. Can you tell me where the security office is? 시큐리티 오피스 어딨냐?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딱 진짜 그 정도. 그래가지고 저랑
거의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Can you tell me로 시작하는데 만약 세큐리티 오피스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무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하신 것처럼 경비실 어디 있냐? 이렇게 오피스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번. 금방 하실 것 같은데. 네. 9번. Number 9. What's the best way to contact you? 어떻게 너랑 연락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죠. 그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정확한 해석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한 그 개념인데 또 억지로 너무 짧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그냥 제대로 되는 것들은 그냥 지금처럼 제대로 잘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깔끔하게 들린 거에 대해서는 억지로 또 짧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먹고 정확하고요. 10번. Number 10. Who's joining us for the waterfront boat ride? 워터프론트 버트라이에 누가 오냐? 그죠?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누가 오냐? 라이드에. 그러니까 그 워터프론트를 막 좀 잘 못 들어도 라이드는 더 쉬운 단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타는 그 라이드에 누가 와? 라이드에 뭐 라이드를 꼭 우리말로 못 옮겨도 그냥 뭐 라이드에 누가 오냐? 누가 참여하냐? 이런 식으로 누가 참여가 가장 핵심이고 그런 식으로 그 정보 처리라는 걸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20번대 넘어갈 건데 네. Number 11. Could you request a technician to repair the packaging machine?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잘해 나갈수록 레벨업이 느는 거거든요. 뭐를 고칠 만한 테크니션을 알려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더 나아가다 보면 동사를 잡는 게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쿠즈로 시작했다는 건 동사가 어디 있어요? 조금 뒤에? 바로 뒤. 쿠즈 바로 뒤. 그죠? you 뒤에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쿠즈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자리를 대기를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네. 동사 하냐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어차피 이게 뭐 우주도 마찬가지고 슈드유도 마찬가지고 이쪽 라인은 별로 필요 없고 동사를 잡아야 돼. 이런 패턴이 나오면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패턴상 좀 익숙하신 분들은 슈드 뭐 우드 마이트 다 필요 없이 그 뒤에 동사를 대기를 하면서 그 정보를 잡아야 돼. 그러면 그 동사 그 목적어를 동사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Could you request a technician to 그러면은 테크니션 요청할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Number 11. Could you request a technician to repair the packaging machine? 기술자 요청할래? 고치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되죠. 네. 머신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포장 머신을 고치려고 기술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그 딱 스크립트 봤을 때 우리말로 해석으로 옮기면 그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못 따라가요. 처리가. 그냥 이거는 그래서 테크니션 요청할래? 고치려고 머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단위로 짜자작 쉬운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뭔가 우리말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럼 늦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LC 파트 2 자체는 말이 좀 안 맞더라도 그냥 그 어순이 좀 뒤죽박죽이어도 그 단어를 좀 잡아놓고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말로 옮겨가지고 우리말로 옮겨야 머릿속에 잔상이 묻거든요. 네. 그 잔상 묻은 걸로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잔상을 못 묻혀버리면은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틀리게 되는 거죠. 3,4도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요. 어차피 이게 잔상 묻히기 그 관건이 굉장히 있고 잔상을 묻히려면 우리말로 정보 처리해야 돼요. 20번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문제풀이 갈 건데 네. 제가 질문은 한 3번 정도 들려드릴 거예요. 정보 처리 좀 될 때까지. 그리고 정보 처리 정리하고 나서 A, B, C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그 또 이 패턴마다 이제 의문사 혹은 평서문, 선택 의문문 패턴들 좀 다 다르니까 그때 나오는 거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할게요. Number 20. Are you applying for the manager position? 2번 더. Number 20. Are you applying for the manager position? Number 20. Are you applying for the manager position? 정보 처리. 네. 어떤 정보 처리 하시면 어떻게? 매니저 포지션 지원하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실제로 연습 때도 그러니까 연습이랑 실전이랑은 다르니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계속 정보 처리를 시도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한 2-3번, 한 3번 정도 듣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꼭 토익을 공부한다는 게 그 기출문제집을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시험 모드로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출문제집 일종의 그냥 공부 전략 말 그대로 공부하는 교과서로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지금처럼 3번 정도 들으시고 천천히 좀 잡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신청 한의로 지금 정보 처리가 됐잖아요. 매니저 포지션에. 네. 네. 그거 yes, no가 돼요? 네. 그죠? 그럼 명사 단답은 좀 될까요? 네. 안 돼요. 왜요?
명사 단답이 그 S노로 되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그냥 가장 간단한 쉬운 예로 매니저 포지션에 지원하니? 그럼 명사로 단답해 보실 수 있는 거 떠올려보세요. 아, 없네. 그거 있죠. 웬만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애매라는 건 존재해요. 왜냐면은 그 어떤 생략 표현이 발생하면서 명사 단답 스타일로 나올 수 있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SNO가 되는 표현, 그 질문 패턴에서는 명사 단답은 웬만하면 오답 처리예요. 그게 어느 정도 오답률이랑 비슷하냐면 유사 발음이 웬만하면 오답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예외는 있지만 유사 발음이 보통은 오답이잖아요. 파트 2에서는. 아, 그건 아시나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보통은 너무 유명한 건데, 그건. 그래가지고, 파트 2에서는 같은 발음이 보통 오답, 그 다음에 이 S도가 되는 패턴에서 그 명사로 단답하면 오답. 이렇게 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해볼게요. A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답 속어 유형적인 측면이고, 어차피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고급적 목표에서는 그 파트 이렇게 정보 처리하고 A, B, C가 각각 나오잖아요. 네. 그때마다 질문에서 정보 처리를 떠올려주셔야 돼요. 상기해야 돼요. 머릿속에. 계속 지원하니? A, B, 또 지원하니? B, 지원하니? C 이런 식으로 좀 티키타카 해주셔야 돼요. A, B, C 각각 성우가 이제 들려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아까 정보 처리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딱딱딱 티키타카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지원하니? A. About 16 more employees.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명사 단답이나 같은 거죠. 지금 문장으로 대답하지 않았죠, 이 사람. about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전치사 명사 구조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지원하니에 대한 내용은 절대 아니죠. B. I'll check her schedule again. 이건 아니, 아니죠. 스케줄 확인한다는 게 뭐 지원하니랑 관련이 없어. 음. 이거는 이제 A, B를 지웠으면은 C를 원래는 안 듣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A, B에서 이제 X를 두 개 했는데 C에서 어려운 선택지가 나와버리면은 애매해버리면 이걸 의심하게 되면서 템포가 꼬이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보득점에서도 많이 일어난 현상이고 파트 2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번이 어려운 선택지인데 못 들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A, B가 X를 쳤다고 해도 의심하죠, 본인을. 그래가지고 그러면 고치다가 시간 좀 흐르면 21번에 놓치고 따닥 또 놓쳐가지고 쫙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 B에서 X 두 개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정답 처리하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 연습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C 나오기 전에 지원하니 똑같이 상기하시면서 지원하니? C. Yes, I hope I get it. 그죠? 희망한다는 거죠. 네. S노가 되는 패턴이었으니까 이거는 또 유리하죠. S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다 정답 C 맞고요.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21번. 계속 정보 처리 그리고 A, B, C 각각 나올 때마다 정보 처리했던 거를 계속 상기해 보는 거. 이걸 오늘 주로 연습해 볼게요. Number 20. 그러니까 오답 유형 속어는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 공통적인 어떤 코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는 결국엔 다 이걸로 끝나요. 파트는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정보 처리하고 그걸 A, B, C 각각 그걸 상기해 보는 거. 그것만 잘해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거든요. 1. 근데 이제 그거를 정보 처리하는 건 쉬운 본인만의 언어, 가장 간결한 언어로 바꿔줘야 된다. Are you traveling in business class or economy? Number 21. Are you traveling in business class or economy? Number 21. Are you traveling in business class or economy? 어떻게 해야지?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해, 이코노미로 여행해? 그죠? 그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저는 비슷한데 어떻게 했냐면 비즈니스 클래스냐 이코노미냐 이렇게 똑같아요. 좀 더 이제 정확한 걸로는 지금 하신 쪽이 훨씬 그 본인이 하신 게 훨씬 더 맞죠. 근데 간결하게 하려면 A, B, C 각각 나올 때 머릿속에 이런 기호화가 되겠죠. 비즈니스냐 혹은 이코노미냐 이런 거를 A, B, C 각각 나올 때마다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A, B, C 나올 때마다 비즈니스, 이코노미, 비즈니스, 이코노미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약간 상기를 해야 됩니다. 좀 해볼게요. 21번. Number 20. Economy. A. My flight was just cancelled. 아니, 비행기가 취소되었다. 네. 그럼 이코노미랑 비즈니스 둘 다 안 되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의문문 특징인데 꼭 이거 A, B가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네. 근데 이게 크게 보면 A로 답변해도 되고요. B로 답변해도 되고 A, B 둘 다도 되고 A, B 둘 다 아니다도 괜찮죠. C라는 다른 선택지를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답변 가능성이 6개가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모른다로 아예 나 결정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좋다, 둘 다 싫다, 다른 선택지, 나 모른다, A, B 각각. 그래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취소되었다. 일종의
둘 다 모른다 느낌으로 좀 이제 아예 다른 우회적인 답변을 해버린 거죠. 사실상 A번이. 예. 네. 이런 것들이 경험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A를 지금 같은 게 아니다를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최소 세모를 할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애매했을걸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애매하다고 해서 X를 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아예 뭔가 그 X랑 세모의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X는 그냥 진짜 확신할 때만. 진짜 이건 내가 90% 이상 확신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X를 가는 거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좀 세모로 좀 가는 느낌으로. 여기서 똑같이 B번 나오기 전에 비즈니스냐 이코노미냐. B. My focus is history. 그건 아니죠. 아니, 그죠. 히스토리 이런 건 역사 그 나오면 안 되고. C. London, then New York. 그죠. 이거 비즈니스냐 이코노미 했는데 갑자기 런던 뉴욕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세모했으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BC가 쉬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세모했으면 아마 BC 지우고 A로 갈 수 있었다.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금방 늘어요. 22번. Number 소리가. 22. 그러니까 정보 처리 오늘은 주로 할게요. 일단 소고도 소고인데. Number 22. The number of subscribers for our magazine has decreased recently. 평서문이거든요. 평서문은 동사를 무조건 잘 캐치하고 정보 처리해야 돼. 다른 건 다 못해도 되는데 평서문 동사가 가장 핵심이에요. The number of Ah. subscribers for our magazine has decreased recently. The number of subscribers for our magazine has decreased recently. 구독자 수 줄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딱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거의 저랑 비슷하고 그걸 이제 했을 때 A, B, C 각각 나올 때 구독자 수 줄었다. 구독자 수 줄었어. 구독자 수 이걸 계속 상기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 A. There's room in the budget for more advertising.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모르겠어요. 세모를 해야 돼. 세모. 그래가지고 세모. 이건 원래 세모예요. 이거 어려운 선택지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엄청 어려운 선택지라서 이거는 세모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이걸 만약에 그냥 아닌 것 같다 해서 X를 치면 가장 최악이죠. 지금 이거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실력대가 최소 900 넘어야 가능할 텐데 이걸 잡으려면 정답을 바로 잡으려면 근데 이제 저거는 필연적으로 한 850점 이 구간에서도 세모가 나와야 정상인 선택지예요. 저 정도 레벨은. 그래가지고 저 세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좀 중요하고 그래 여기서도 구독자 수 줄었어. 계속 관계하시고 평소문 일반적으로 에스노가 가능한 편이지만 그 명사 단답은 똑같이 안 되거든요. 아, B. An annual membership fee. 이게 이제 명사 단답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멤버십 피, 멤버십 요금이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걸 소거하면 되는 거죠. 평서문이나 이런 게 이제 명사 단답으로 소거가 되는 걸 알고 있으면. C. There are 6 folders on the table. 그래서 여기서도 구독자 수 줄었어 했는 상기했다면 갑자기 테이블에 폴더 이런 내용 나오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B, C 지워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A. 그러니까 이 20번 때는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그 두 개 소거랑 세모 이 조합이 굉장히 많이 떠야 돼요. 저도 이번에 시험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저 좋다도 20번 때는 그런 게 많아요, 원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 토익 특성상 확신을 가져서 푸는 게 이제 20번 때에서는 많으면 뭐 당연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겠지만 그런 청취적 능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은 이상은 필연적으로 그 소거에 약간 기대면서 두 개 소거해서 세모 하나 돼서 이걸 정답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Number 23. How do you clean the solar panels without damaging them? 3. How do you clean the solar panels without damaging them? 3. How do you clean the solar panels without damaging them? 솔로 패널 안 다치게 하고 어떻게 클린하냐? 그것도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저는 어떻게 청소해로 끝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약간 차이. 솔라 패널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일단은 어떻게 청소해로 잡아놓고 솔라 패널을 추가적으로 기억하는 행위랑 네. 그 솔라 패널을 데미지 없이 어떻게 청소해를 1차적인 목표로 세우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너무 일단- 많이 들으려고 하나 봐요. 아니,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제 말은 그거를 다 기억해내야겠다는 게 목표가 되면 좀 불리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좀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청소해를 잡고 나서 추가적으로 솔라 패널이랑 데미지 이런 내용이 잔상에 묻으면 그건 베스트.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최적을 노리면 어떻게 청소해는 일단 필수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필수 요소거든요. 근데 플러스 요소는 솔라 패널이랑 그 데미지 없이 이런 표현들이 플러스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잡으면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저는 먼저 그래도 신경 써주시면 하는 게 필수 요소들을 먼저 의문사, 동사 이런 것들 위주로 아니면 동사를 잡는다거나 이런 걸 확실해주고 그거를 이제 정보 처리한 다음에 잔상에 다른 플러스 요소들이 묻으면은 좋은 것 이렇게 의식을 하면 좋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청소해? 솔라 패널을 어떻게 청소해? 어떻게 청소? 어떻게 청소? A. The glass can be any color you want. 아니에요. 이제 컬러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청소해랑 전혀 이제 어떤 색깔 관련된 지금 답변이란 건 아니니까 여기 지우고 어떻게 청소해? B. No, the sun isn't out today. 이거는 노에서 그냥 바로 잘라야 돼요. 아, 의문사는 S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When, where, why, who, 뭐 how, which, what 일반적으로 S노가 안 되잖아요. 네. Why don't you, how about 이런 예외가 있긴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고 나머지 웬만한 의문사들은 S노가 다 안 되니까 언제 청소해? 어떻게 어디서 청소해? 아니요, 뭐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S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No 듣자마자 잘라야 됐어요, 사실. 아, 그러면 이제 입이 자르고 이제 10번 정답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죠. C 안 듣고도 원래는. 그래 들어보면은 어떻게 청소해? C. I pay a company to do all the maintenance.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메인터넌스 관련해서 지금 회사 지불한다는 건 다른 업체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C번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은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입이를 자르고 C를 안 듣고 정답 체크하는 게 여기서 베스트이긴 하죠,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한 번호가 하나씩 밀렸네요. 뭐 상관없고. 4번 정보 처리. Number 24. When will I receive my certificate in the mail? Number 24. When will I receive my certificate in the mail? Number 24. When will I receive my certificate in the mail? 언제 받아? 오, 맞아요. 딱 제가 원하는 수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when, 뭐 will, 그 다음에 I, 뭐 receive, 뭐 certificate, 뭐 mail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when이랑 receive랑 mail 정도가 이제 가장 쉬우면서 시작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언제 받아가 가장 필수 요소고 플러스 요소라고 하면은 그런 뭐 메일이라든지 뭐 certificate 이런 표현들이 좀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거 when이랑 will이랑 I랑 receive랑 뭐 certificate랑 뭐 mail까지 다 처리를 딱 기억하려고 하면은 뭐 certificate 뭐 증명서 뭐 이런 아니면 뭐 will도 뭐 미래 시제처럼 해석하려고 이러면은 좀 느리다는 거죠. 그냥 언제 받아 뭐 메일을 뭐 언제 받아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한 그냥 가장 필수적인 거 위주로 돌리고 가는 게 좋다. 언제 받아? A. I'll have to check with the office. 해모. 그죠? 이거 세모예요. 이거 실제로 조금 그 오피스 체크해 볼게라는 건 자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모른다 이용으로 이게 원래 우회적인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지금 세모 판단은 잘 하신 거예요. 우회적인 답변이 바로 동그라미를 하긴 좀 거꾸로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세모를 잘 하신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계속 A, B, C 나올 때 언제 받아 이런 식으로 승계하시고 B. Turn left at the light. 아니에요. 이건 아예 아니죠. 그래가지고 언제 받아랑 아예 관련 없고 C. No, thank you.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언제 받냐고 물어봤는데 안 안 아까 했던 물어봤죠? 거잖아요. 아까 했던 거. yes, no. Yes, no? 의문사 yes, no. 그러니까 그 Yes, no. 내용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 맞고요. 그 네. 아까 C. No, thank you. 아, no라고 해서 그죠. 네네네. 그래서 땡큐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no에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when, where, why, how 이거 다 그 yes, no 나오면 그냥 잘라야 되거든요. A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근데 좀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지금 그 1년 전에도 순수 청취력으로 어떻게 보면 450점 뚫으신 거겠네. 네? 그러니까 그 순수 청취력으로 많이 뚫으신 것 같아. 그 1년 전에 시험 보셨을 때 LC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좀 팁 같은 것들 좀 탑재하시고 보시면 LC가 훨씬 더 단단해질 확률이 있겠는데. 네. 그래서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네요. 그 전에 이런 토익적인 개념을 아예 모르고 토익을 보셨구나.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팁이 뭐 강사마다 워낙 다르긴 한데, 근데 제 방식 기준으로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번. Number 25. Don't we sell Ramirez lawnmowers? Number 25. Don't we sell Ramirez lawnmowers? Number 25. Don't we sell Ramirez lawnmowers? 안 팔아? 맞아요. 팔아 안 팔아 둘 다 같은 말이 돼요. 왜냐면은 그 돈 위 셀까지 들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보면 이거예요. 돈 위 셀이든 도 위 셀이든 사실은 저희가 토익 하는 관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아, 왜냐면은 그 답변의 결과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팔면은 둘 다 답변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질문이든 이 질문이든 팔아 우리 팔아 이러면은 S로 시작해야 되고 안 판다 이러면은 No로 시작하는 거는 그 결과값은 동일해요. 네. 근데 이게 굳이 이거를 안 팔아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거 둘 다 그냥 두일셀처럼 파냐? 파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지금은 물론 팔지 않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적인 관점에서 그냥 통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나중에 이런 게 생겨요. shouldn't we 뭐 동사 이런 게 생기면 이거 은근히 옮기는데 버겁거든요. 네. 뭐 동사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거는 그냥 동사 해야 하나요? 하면 그냥 통일성 깔끔하게 하면 쉬운데 굳이 부정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난이도를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일을 해버리면 그냥 돈이셀이든 뭐 두이셀이든 그냥 파냐? 팔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도 S노가 되나요? 네. 그죠? 그럼 명사 단답은 될까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안 돼요? 네. 네. 아까 여기 어디였던가? 그죠? 명사 단답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S노가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안 돼요. 명사 단답이. 이거를 뭐 생략시키면서 되는 수순이 가끔씩은 있는데 그거는 예외고 사실상 그냥 이렇게 yes, no를 유도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명사로 단답하는 선택지가 다 오답이 돼요. 명사 단답 오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팔아 뭐 냉장고 이렇게 답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그거는 팔아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으니까. 파냐? 냉장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에어컨 뭐 이런 안 되니까. 25번. 여기서도 그냥 파냐? 근데 이제 뒤에 있는 표현이 run more라고 해서 그 잔디 깎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는 들을 수 있는 분들이면은 뭐 더 들어주면 좋고, 못 들어도 지금 필수 요건은 파냐? 뭘 파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파나요? 이런 식으로. A. The plants need more water. 물이 필요해. 그죠? 그 파냐? 물이 필요해. 파냐? 물이 필요해. 이게 아니요. 아니죠. 이건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고. 뭐 팔아? 물이 필요해. B. Sorry, refunds are not allowed.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파냐 했는데 갑자기 환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냥 파는지 여부만 알려주면 돼. 갑자기 환불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A, B를 지우는 게 원래 가장 베스트였긴 했는데 왜냐면 지금 C가 어려워요. C. I work in the home decor area. 그 홈 장식 그 곳에서 근무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C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 B를 지웠으면 C를 그냥 정답으로 가야지 맞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C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이미 혼돈이야. 이제 B, A, B를 이제 떠올려 보거나 하면서 이제 26번까지 놓치거든요. 네. C가 지금 우회적인 답변으로 정답이에요. 왜냐면 원래는 여기가 잔디깎기 파나요 했는데 저는 홈 데코에서 일합니다라고 해서 잔디깎기 장비랑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자기 분야 아니니까 자기 파는 곳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돌려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걸 떠나서 지금은 그냥 A-B 실전이라면 그냥 A-B 자르고 C 안 듣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엉키는 거죠. 이런 거를 과감하게 못하면. 26번. Number 26. Should we meet to discuss our research project? 그죠? 아까 말한 거예요. should we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벌써.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shouldn't we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shouldn't we로 나왔으면은 진짜 이런 게 만약 아까 부정문을 처리를 잘못하면은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should we로 나온 것 같긴 해요. 26. Should we meet to discuss our research project? 26. Should we meet to discuss our research project? 조사하려면 만나야 될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만나다가 가장 핵심 동사고 디스커스가 이제 있었고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딱 들으면 좋았던 단어가 meet, discuss, project 이런 게 좀 가장 리서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가 다 그 단어가 그거 하는데 결과적으로 meet는 가장 핵심 단어고 만날까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연구 프로젝트 논의하려고는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죠. 만날까를 계속 상기해줘야 돼. 그러면서도 생각의 속도는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이 좀 빠르게 돌아가신 분들은 분명히 플러스 요소까지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은 강의라서 말로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로 하는 그것보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머릿속에서는 프로젝트 논의하려고 만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주면 좋죠. 네. A. A publishing manual.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날까가 S노가 돼요? 네. 그죠? 그러면 명사 단답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A번은 명사 단답이에요. A. A publishing manual. 명사 단답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 이런 걸 20번 때는 진짜 잘하면 엄청 좋아요. 명사 단답으로 지우는 게 진짜 은근히 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꿀팁. 꿀팁이어가지고 이건 진짜 많이 활용하시고 B.
Put something on my calendar. 그래서 여기서도 만날까 해서 캘린더에 일정 넣어놔 이거거든요. 네. 그럼 이건 돼요? 네. 될 것 되죠. 같아요. 되죠. 왜냐면 일정 잡자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자에 네. 대한 긍정이 되기 때문에 세모나 동그라미로 가면 되고 좀 청취가 됐다고 하면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 좀 애매한데 싶으면 세모 해야겠죠. 이제 C번. C. 만날까? 논의하려고? Alphabetical order is fine, I think. 알파벳 순서가 좋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A, C는 그럼 지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B로 세모로 가든 동그라미로 가든 정답을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정보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하고 A, B, C 각각 나올 때 그걸 정보 처리했던 걸 계속 상기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속어법 관련해서는 이제 독학 패키지에서 그런 그 실전 강의 보다 보면 계속 말하는 게 그런 오답 속어 유형들이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독학 패키지에서 이제 최신 실전 강의 좀 보시면서 좀 그것도 보완하시고 독학 패키지요? 그 링크 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강의 안 열어봤어요? 열어본 것도 있고, 그 학습 매뉴얼 해가지고 그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건데 학습 매뉴얼 안 읽어봤죠? 네. 네. 하셔야겠는데.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7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제 시스템 자체가 과외는 일종의 그 약점 피드백이다 보니까 약점 피드백을 방향성을 빠르게 잡고 난 다음에 수강생이 이제 독학 패키지 같은 저의 좀 자료 매터리얼로 이제 노력을 쫙 부어줬을 때 이제 시너지가 쫙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독학 패키지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네. 27번. Number 27. When does the cleaning staff leave for the day? Number 27. When does the cleaning staff leave for the day? Number 27. 동사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약간 주어가 길어가지고. When does the cleaning staff leave for the day? 이제 떠나? 오, 맞아요. 리브가 좀 잡기 어려웠었는데 잘 잡으셨네. 언제 떠나? 이것만 그럼 잡으면 가장 베스트죠. 그 클리닝 스태프가 사실 주어가 좀 길었거든요. When does 클리닝 스태프 해가지고 좀 길었는데 그 뒤에 리브가 바로 있었죠. 그래서 언제 떠나만 잡으면 사실 다 잡으면 다를 없어요. 그래서 언제 떠나 계속 A, B, C 나올 때 언제 떠나 머릿속으로. A. A supply closet in the hall.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시간이랑 전혀 관련이 없죠. 네, B. By 6 o'clock, usually. 답이에요. 답이죠. 그럼 B 정답 처리 동그라미로 확신해서 사실은 안 들어도 돼요. 원래는. 네. 근데 지금 연습이니까 좀 들어보면. C. The leaves come out in the spring. 또 이런 게 유사 발음이에요. 리브가 같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오답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반드시는 아니지만 오답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네. 이런 것도 20번대에서는 의사 발음을 그냥 지우는 것도 뭐 애매하게 들렸으면 그냥 지우는 그런 속어 유형을 활용해서 지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오늘 자체는 정보 처리랑 이런 코어적인 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좀만 더 하면 되고. Number 28.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ese shoes today? Number 28.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ese shoes today? Number 28.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ese shoes today? 그건 어떻게 낼래? 뭐 잘하시네. 그러니까 how랑 pay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는 그냥 중간에 껴있는 거라 의미가 별로 없고 그냥 how랑 pay 그래서 어떻게 지불해가 지금처럼 하시는 게 진짜 베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은데요. 어떻게 지불해 이게 핵심이어가지고 저도 그걸 똑같이 했어요. 네. 어떻게 지불해? 그러면 how는 yes, no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 의문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yes, no 나오면 잘라주시고 이제 어떻게 지불해를 A, B, C 각각 나올 때 상기해주시고 어떻게 지불해? A. With a store gift card. 맞아요. 그죠? 상품권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원래 되죠. 그래가지고 이걸 A 하면은 확신했으면 B, C를 과감하게 안 듣고 29번을 가는 선택도 필요해요. 가끔은. 그래가지고 가끔이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동그라미랑 세모 X의 기준이 애매하신 분들은 이제 이 조언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 진짜 동그라미랑 X를 확신할 때만 쓰는 분들이라면 제 조언은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B. 어떻게 지불해? I wear a size 38. 어차피 아니겠죠. 그죠? 사이즈 이야기 나온 거니까. 어떻게 지불해? C. A friend recommended them. 친구가 추천했어. 뭐 지불 방법은 아니죠. Number 29. It's an effective advertisement, isn't it? 이거는 이제 평서문 플러스 부가 의문문 마지막 대목기가 있는 그 부가 의문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가 의문문 스타일에서는 그 평서문 쪽에 있는 동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동사를 잘 잡아야 돼. 네. 평서문 플러스 부가 그 표현이니까. Number 29. It's an effective advertisement, isn't it? Number 29. It's an effective advertisement, isn't it? 근데 이런 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그 동사가 비동사여가지고 it is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effective 그
어드버타이즈먼트가 광고인데 그게 좀 발음이 살짝 어디 억양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광고를 좀 특이하게 발음했거든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들어보면 Number 29. It's an effective advertisement, isn't it? 어쨌든 이게 효과적인 광고다가 평서문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이 비동사 뒤에가 여기가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효과적인 광고입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해석이. 근데 네. 이게 이런 경우는 사실상 내어줘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내어줄 문제는 아니겠죠. 효과적인 광고야를 만약 잡았으면은 괜찮은데 효과적인 광고야 처리가 안 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파트 2를 모든 문제를 맞아야 된다는 강박을 갖지 않는 한 내어줄 문제 또한 당연히 몇 문제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빨리 해서 아 내가 질문을 많이 못 들은 것 같다 싶으면 속어로 빨리 전환을 해줘야 돼.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isn't it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yes no 돼요. 네. 그죠? yes no 되니까 명사 단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하나라도 명사 단답으로 지우거나 속할 게 더 있으면 유사 발음이 된다거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뭔가 이 질문 자체를 못 들어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소거할 수 있는 옵션들은 생기니까 질문을 못 들었다 싶으면 좀 속어로 빨리 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A. I've heard that sales have increased. 이거는 세모를 해야겠죠? 만약에 실전일 때는 엄청 어려운 선택지였고 B번. B. The next issue of the magazine. 이거는 제가 말한 걸로 지울 수 있는데 여기 동사 있었어요? B번에? B. The next issue of the magazine. 동사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네. 명사 단답이에요. 매거진의 아. 다음 이슈요, 다음 호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B 지울 수 있어. 벌써 이제 A 찍어도 AC에서 찍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 아까 이펙티브 있었잖아요. 네. C. Isn't the policy in effect already? C번에 이펙트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유사 발음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BC를 지우면은 A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29번 엄청 어려운 문제. 이렇게 풀면은 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 이렇게 못 풀어도 틀려도 사실은 상관없는 문제. 틀릴 만한 문제니까. 예. 틀릴 만한 문제 틀리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만점 만드신 분들에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점수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토익 수험생들한테는 상관이 없죠. 좀 틀릴 거 틀리는 거. 근데 틀릴 거를 템포 잃어가지고 다음 문제들까지 영향 주는 게 최악이라 보면 돼요. 언제 모든 파트에서 다. 틀릴 건 틀려도 돼요. 네. 저 틀린 문제 맞고 저 정도면. Number 30. Why don't we take a walk after lunch? Number 30. 이거는 이제 Y이긴 한데 그 제가 아까 way로 나올 수 있다는 게 Why don't you나 how about 이런 건 예외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Why don't we 표현이 나온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건 이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패턴. Number 이건 동사 하는 게 어때로 바로 동사를 잡고 이제 들어가요. 30. Why don't we take a walk after lunch? Number 30. Why don't we take a walk after lunch? 산책하는 게 어때? 그죠? 그게 딱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그렇게 딱 하시면 돼요. 잘하신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전제 조건은 Why don't we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ake walk를 딱 잡아가지고 산책하는 게 어때? 산책 어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A. 그럼 이건 에스노가 Why don't we는 하는 게 어때이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Why는 에스노가 안 되는데 이거는 에스노가 돼요. 하는 게 어때? 제한 표현으로 됐을 때 에스노가 되거든요. 유의해 주셔야 되고. The sales report is due at 1 o'clock. 판매 보고서가 1시에 마감 기한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세모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바로 판단되시는 분들이면 청취력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고 네. 이게 웬만하면 세모? 왜냐면 지금 산책 가는 게 어때? 점심 이후에 1시에 마감 기한이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근데 이게 바로 판단되면은 잘하는 건데 아닌 분들이 많을 거니까 세모를 일단 해줘야 돼요. 우회적인 답변. 애매하니까 뭐 딱 판단이 딱 정확히 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B. 여기서도 똑같이 산책 가는 게 어때? 계속 상기해 주시고 산책 가는 게 어때? No, in parking area B.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노까지는 괜찮은데 안 돼. 가지 말자까지는 괜찮은데 주차장은 아니죠. C. I'll have spaghetti, please.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산책 가냐가 갈까가 핵심인데 그 런치랑 아마 연상시킨 거겠죠. 스파게티는. BC가 안 돼서 A로 가든 메일을 바로 확신해서 가신 분들은 A로 가든 되고.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31번. Number 31. I decided to move the seasonal merchandise to the front of the store. 길지만 어차피 평소문은 동사만 잘 잡으면 돼요. I decided to move the seasonal merchandise to the front of the store. I decided to move the seasonal merchandise to the front of the store. 이동하기로 결정했어. 맞아요. 딱 그 정도만 일단 잡아놓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옮기기로 결정했어. 뭔가를 옮기기로 결정했어. 근데 여기서도 평서문이니까 명사 단답이 돼요? 안 되죠.
그걸 네. 계속 이용하면 좋다는 거고. A. Did you put some of it in the window display? 확신해서 M에서 세모로. X 세모로 해야죠 원래는. 네. 네. 이거 세모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어려운 선택지예요. 굉장히. B. For our summer clothing collection. 아니에요. 명사단답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종의 지금 동사가 없으니까. 병성은 패턴사인데. C. The moving van is coming tomorrow. 이건 왜 오답일까요? 옮기기로 결정했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빙이랑 무브랑 어때요? 유사해요. 그죠? 치우는 게 나아요, 그냥 이럴 때도.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발음 웬만하면 오답이니까 지금도 그 의사 발음을 이용했으면 C도 지우고 B 명사단답 지우고 A로 가는 게 좋죠. 네. 이제 31번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틀릴 문제예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29번이랑 31번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좀이 아니라 많이 어려워가지고 틀릴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거 타겟팅한 것들에서는 맞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맞고 해가지고 좀 결과값을 이제 내다 보면 되는 거고, 모든 파트 2에서 핵심은 결과적으로 정보 처리 쉽게 하고 문제 풀어다 보면서 오답 유형들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기반으로 청취 훈련 자체는 이제 제가 독학 패키지에서도 다시 안내하듯이 뭐 딕테이션이라든지, 딕테이션도 처음 한두 번은 쓰면서 해도 쓰면서 하거든요 보통은.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머릿속 딕테이션을 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음원만 듣고 이렇게 네. 그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만 듣고 정보 처리하는 걸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으려고 연습을 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건 진짜 토익 공부가 좀 고행길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그렇게는 사실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단은 그 가장 필수적인 단어들을 잘 듣는 걸 하면서 그런 약간 범위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뭔가 바로 처음부터 목표가 다 듣는 그 타겟을 딱 해놓고 하는 거 마치 뭐랄까 게임으로 치면은 레벨이 어느 레벨인데 말레이 하는 그거를 따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 느낌으로는. 근데 그냥 지금 내 레벨 범위 안에서 들리는 단어들을 쫙쫙쫙 잡아가면서 많이 노출하다 보면서 그 좀 체력이라든지 능력치들이 좀 확장돼가지고 그 들리는 범위들이 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는 각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얼마나 LC를 노출할지, 습관적으로 자주 틀어놓을지, 뭐 배속 재생을 할지, 이런 거는 뭐 각자만의 전략이랑 시간은 다 다르니까 성장하는 속도는 다 다르긴 할 텐데 근본은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그 중요한 단어 위주로 듣고 그거를 쉬운 언어로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핵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점 있나요? 오늘 한 것 중에서? 오답을 할 때 딕테이션 머릿속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 오답 노트의 개념은 사실 제가 또 그걸 강조하지는 않는데 틀린 거에 대한 리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틀린 거에 대한 리뷰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죠. 그 한두 번은 이제 한 5번 정도 틀어놓으면서 이제 적으면서 한번 리뷰해 보신 다음에 따로 모아서 이제 그거를 자주 듣는 용도로 리뷰하실 때는 따로 음원만 파일만 따로 정리하셔가지고 자주 틀어놓으면서 이제 머릿속 음원만 듣고 머릿속으로 딕테이션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 딱 첫 번째 리뷰할 때는 쓰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한두 번 노트에 적어보고 스크립트 한번 대조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머릿속으로만 딕테이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키워드 위주로 정보 처리 연습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딕테이션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은 생기는 거니까 제가 그 공부법에 대한 스타일은 진짜 너무 다양해서 제가 큰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조합은 솔직히 말하면은 답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마다 맞는 공부 방식, 스타일, 뭐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수강생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죠. 저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지금 오늘 한 거는 정보 처리가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